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꼭 받아들였다.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명박명. 명태균 씨 말은 명태균 씨로 반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누굴 추천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전의 녹취를 들어보시죠.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식 우리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근 가는 기라. 눈물 흘리고 아이를 팔아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얻어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죠. 김 전 의원이 공천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니까 이렇게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언론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주말엔 갑자기 버럭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었죠.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 뉴스하고. 뭐 문제입니까? 거짓 뉴스만 했잖아요.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이렇게 휙휙 바뀌는 사람이 국회의원 공천과 용산 이전 문제, 창원 산단까지 어떻게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검찰이 명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리고 조금 전에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른바 뒷돈을 줬던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도 함께 사법 처리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청구가 됐습니다. 창원지검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 대상에 이른바 뒷돈을 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도 포함시켰다는 점을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이준 의원님, 명태균 씨의 이른바 입틀막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사법 처리의 수순으로 보면 됩니까? 먼저 서영주 의원님. 뭐 일단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창원지검의 수사 자체가 그렇게 이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대로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씨, 나머지 두 사람이 뒷돈을 댔던 사람 4명이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공천 개입의 건까지 갔는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처음에 출두했을 때 계좌만 보면 되는 것이다. 네. 계좌로 끝내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치자금 내에서만 이걸로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적시했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공천 개입에 있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창원지검에서 이들을 구속시켜 놓고 불러서 그 안에서 수사를 확대한다면 이게 이틀만 구속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게 수사를 속전속결로 하는 걸 보면 명태균 씨의 저 입을 일단은 막자. 일단 막자. 라는 판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예. 저는 창원지검의 수사 자체가 이런 방구도 지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의 건은 세워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속보의 내용이거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일단 이제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자금법이 위반을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돈의 흐름 속에서 공천까지 이어졌느냐, 예. 안 이어졌느냐 부분이고 지금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결국에는 공천의 대가로 이 자금들이 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창원지검의 수사도 지난번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와 주가 조작 수사에 준하는 정도에서 그칠 우려가 있다. 네. 일단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점을 가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의 분석은 일단 수사를 확대해가지고 공천 개입 의혹 이쪽으로 쭉쭉 뻗어나갈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정치자금 위반 혐의 정도로 해서 입틀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고요. 저는 입틀막이라는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구속을 하면 입틀막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구속을 안 했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봐주기 한 거 아니냐.
봐주기 배우가 누구냐라고 또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네요. 구속하든 않든 간에 비판할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요, 큰 의미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수사팀이 11명으로 대폭 이제 늘렸거든요. 창원지검에 파견을 보내면서 그때부터 실체를 밝히자는 의지가 상당히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저는 명태균 씨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한 도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도박. 네, 명태균 씨는 대통령한테 관련된 자기 인연을 내세워서요 허풍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했던 작전이 실패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 문제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는 높은 사람,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내세워 가지고 피하려고 했었다. 그 도박이 실패로 끝난 거고요. 또 돈 받았다는 혐의가 이게 명백하거든요. 계좌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고요. 준 사람이 확실히 있고 돌려준 것도 있다면서요. 돌려준 것도 있고 또 준 사람 중에서 일부 내가 공천을 바라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나올려 희망자죠. 지방의회 나올려 희망자가 공천을 바라고 줬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 관련이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증거라든가 이런 거 없이 명태균 씨 계속 밖에 있으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명태균 씨는 어떤 의혹을 폭로한 거 아니고 의혹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사실 국정을 어지럽혀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명태균 씨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옥중에서 추가로 폭로할 게 있겠느냐 예. 이런 걸 살펴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높지 않다. 네, 왜냐하면 옥중에 들어가서 폭로를 한다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실익이 없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모든 카드를 다 꺼내 가지고 자기가 그 구속 안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최고 목표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옥중에 들어간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내놓을 카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새로운 폭로가 나올 것이냐. 이제 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날짜가 잡힐 것이고 그에 앞서서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구속되면 다 까발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새 폭로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준 의원님은 나올 실익이 네. 없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태균 씨를 보면 포획틀에 갇힌 맹수 같은 느낌입니다. 뭐냐면 잡히기 전에는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소셜미디어에 되게 공격적인 글도 쓰고 대단히 뭐가 있는 듯이 어슬렁거리다가 네. 막상 포획틀에 잡히니까 꼬리를 확 내리잖아요. 그래서 명박명 아까 말씀을 잘 정리하셨던데 검찰 수사를 받기 전과 지금의 태도가 확 달라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태균 씨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벗어보려고 그동안 안간 힘을 썼고 구속 안 돼 보려고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해서도 뭔가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먹히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그 느낌이 왔을 겁니다. 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명 씨에게 충고를 한다면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 내려놓는다. 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예. 자, 팩트대로 사실대로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구속이 되든 구속이 기각되든 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예. 마지막 김성열 의원님. 네. 저는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되는 입장에서 더 이상 폭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큰 근거로는 그날 이제 나오셔가지고 조사받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에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그 본인이 이제 언론을 향해서 내던 메시지와는 정반대 180도 바뀐 모습으로 갑자기 언론을 다 거짓 뉴스 하는 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간 거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니까 그거를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자신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를 부정하고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메시지를 안 내겠다. 나는 더 이상 폭로하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폭로는 좀 실익도 없거니와 해도 가짜 뉴스로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안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갑니다. 자, 그러면 서영주 의원님. 폭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겠지만 검찰과
일정 정도의 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네네. 서영주 의원의 의견은?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이 드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처음에 검찰에 들어갔을 때 계좌만 털면 다 나오는 사건이다. 네. 나는 이런 한 장 받은 적도 없다. 계속해서 돈에 대한 계좌만 털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하면서도 참 어리석게 부인을 하죠. 예를 들면은 아니 뭐 나는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원래 그럴 만한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검찰에 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사적 대화했다. 그 정도의 의견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과 본인은 이런 전체적인 검찰 수사의 대상에서 단절시키려는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좀 끄덕끄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구속을 안 시켰을 때 대통령실의 곤란함은 더 증폭이 되죠. 예.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것들을 정치 공세로 딱 규정을 지었고요. 그 뒤로 여기에서 명태균 씨를 구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명태균 씨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구속을 통해서 인신의 구속, 그러면 인신의 구속 자체는 지금보다는 발언의 수위가 적어지죠. 언론의 네. 접촉도도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상 이거를 좀 공천계획까지 확대를 하려면 파견검사를 서울에서 서너 명 보낼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한 명태균 씨의 게이트를 수사를 했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제대로 수사를 하는구나 할 텐데 예. 지금 창원지검에서 11명을 했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지금 4명만 정치자금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미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고리 자르기. 늘 이제 주요 사건들마다 나오는 그 꼬리 자르기가 여기도 등장할 것이다라는 게 서영주 위원의 분석이고요. 자, 이준우 의원님. 그러면 구속 뒤에는 이 이슈가 사그라드는 수순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돌출 발언이나 돌출 행동들은 나오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사그라들기보다는요 조금 다른 양상일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안에 있으니까 본인이 메시지를 내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간간히 낼 수 있지만 네. 안에 구속된 상태에서 내는 것 가지고는 딱히 파급력 있는 메시지는 안 나올 거다. 그럼 누구겠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추가 녹취, 그리고 추가 녹취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추가 녹취 그리고 저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타 녹취 같은 게 있다 그러거든요. 네. 제보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명태균 본인 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추가적인 영향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 봅니다. 예. 자, 지금 막 뉴스 시청을 시작하시거나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주체가 됐고요. 이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영장 청구한 것은 신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시에 예비 후보자 2명이 돈을 줬는데 그 돈 준 예비 후보자들과 김영선 전 의원을 포함해서 명태균 씨까지 총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 속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토요일 밤 이 장면은 워낙 뜨거웠습니다.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가 취재진 질문을 쭉 듣고 답을 하다가 갑자기 JTBC 기자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 장면 다시 보고 그 장면에 대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불량직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저 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회사가 얼마냐면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몇 평이든가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몇 평이랑 아니 그 안에 시설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회사가 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 지금 질문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는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본인이 뭔데 검찰입니까? 본인이 검찰이에요? 아니 이거는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뉴스하고. 뭐 문제입니까? 거짓뉴스만 했잖아요. 윤정주 데리고 와보시죠. 본인 누굽니까? JTBC에. 소속 밝혀보세요, 이름. 배승주 기자입니다. 배승주잖아요. 본인이 가서 강혜경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빠 전화 왔습니까? 그거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뉴스 불러니까.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고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당신이 거의 뭐도 거짓보다 했잖아! 아니 아까 세비 문제가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님. 당신이 가짜뉴스 다 붙였잖아! 배승주 기자 조심하세요. 근데 고발할 거예요, 본인. 네, 명태균 씨가 굉장히 분노를 하는데 제가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JTBC 당신이 오빠 가짜뉴스를 퍼뜨렸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보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명태균 씨 삿대질하고 고성 지르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겠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알아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님, 예. 앞서도 뭐 메신저 공격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히 논점 흐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좀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왜 계좌 이야기를 하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인데 왜 당신에게 돈을 빌리느냐.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선 가장 핵심적이고 아픈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거 대답하기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죠. 근데 보통은 이게 지금 어쨌든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입장에서 이 질문이 얼마나 자신에게 크리티컬한 질문, 치명적인 질문인지 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질문들은 제가 법정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혹은 안에서 조사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예.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법원에서 또 불리하게 진술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타개를 해야 되겠으니까 일단은 뭐 좀 뚱딴지 같은 소리로 화를 내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예. 원래 이렇게 굳이 화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많이 명태균 씨가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김보혜 의원님. 예. 첫날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죄송하다, 사죄드린다라고 겸허한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날 끝나고 나오면서 언론과 방송 패널들이 십상시다라고 주장을 했고 옐로 저널리즘이라는 식의 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저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그 앞에 이제 취재 현장을 거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격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익숙한 장면 같습니다. 예. 요새 소셜미디어 보면 평행이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행이론이요. 예, 한강 작가의 국제적 문학상 수상, 예. 기아 우승, 콜드플레이 내한 확정 이런 것처럼 저는 8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랑 날 엮으려고 뭐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때 청소노동자 한 분이 딱 한마디 해서 진압했죠. 예. 연병하네. 예. 저기에 청소노동자 있었으면 딱 그 한마디 했으면 싹 정리됐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 공천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말 한마디에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가고 그랬으니까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고 이 정부의 지분이 있을 거다. 내 지분이 이 정도는 있다라고 착각이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이렇게 버려지니 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두가 공모를 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불안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네.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털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 반응들 종합해 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까지 인터뷰를 하는 건 대통령실에 살려달라고 보내는 시그널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관련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 분씩 들어볼까요? 일단 공천 관련 돈 받았다는 혐의는 이제 꼬리 잘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죠. 예.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돈 받았다는 혐의인데 공천 관련이 뭐냐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네. 거기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개인 비리 정도로 그렇죠. 이제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됐다.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받은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했다는 것인데 둘 다 똑같습니다. 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이 출두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보통 우리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을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본인이 마치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 이 정권이 몰아가는 것처럼 겁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제는 어떤 시그널이냐? 대통령 노치 잘 기억나지 않는다.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잊지도 않다. 우리 대통령 부부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계속해서 증언을 바꾸죠. 결국에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버럭 화내는 걸 보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들은 대다수 그랬을 겁니다. 뭘 잘했다고. 잘한 게 뭐가 있죠? 예. 본인이 그렇게 떳떳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 명태균 씨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고개를 숙여서 정말 석고제 대제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JTBC 배승주 기자가 전국을 찔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곡을 찔렀기 때문에 온몸에 마비가 오면서 횡설수설하고 보통 들키면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고 도망가죠. 딱 그 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는 들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꼬리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꼬리라는 게 아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련 의혹을 이제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뭐 사실 누누이 반복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재보고를 할 때 공천은요 윤상현 공관위 위원장이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도장은 이준석 당 대표가 찍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김영선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섰고요.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기여도도 다른 후보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누구나 어느 후보에 대해서 추천이나 제안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관위에서 이미 민간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이미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대해서 추천한 것은 선관위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억지로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혐의가 있는 증거가 있는 거는요. 이미 지방의원에 나오겠다는 예비 후보자들이 총 1억 2천만 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증거가 있는 거고요. 또 돈을 줬다는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내가 공천을 바라고 줬다라고 증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증거가 있고 증언도 있으니까 지금 명태균 입장에서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 조사를 이틀간 받으면서요. 아마도 증거에 대한 열람도 본인이 다 했을 겁니다. 열람했으면 본인이 감이 오는 거죠. 아, 난 이거 못 빠져나온다. 네. 그리고 혐의가 이제 본인이 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천 사기 혐의가 적용되겠다라는 감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JTBC 기자가 궁지에 몰아가는 질문을 여러 개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궁지에 몰아가는 증언이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질문 아니에요? 신용불량자가 계좌가 없을 것이고 계좌가 없는 사람이 계좌 추적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 답을 해야 되는데 횡설수설하잖아요. 이게 결국엔 들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병태균 씨가 가장 좀 어리석게 계속 횡설수설하는 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추천할 수 있다. 누구든 추천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예. 공천이라는 이런 건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적 대화를 통해서 누구를 추천하면 안 돼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검찰에서 자랑스럽게 사적 대화하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 걸 보면 빨리 구속시켜라 라고 용산에서는 생각할 것이다. 자,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면 안 되죠. 공무원 신분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전원에 따르면요. 대통령 신분이 아닐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제안할 수 있다. 그것도 맞잖아요. 국민이 좋은 후보를 제안 못합니까? 그렇지 않은 게요. 대통령 신분이 아니어도 공무원이 될 자는 공무원에 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명태균 덕분에 의원 됐다 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면서 김영선 해줘라. 그게 회가 아니잖아요. 공천 해줘라. 그 얘기잖아요. 예. 이미 그런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의 신분을 당선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자라는 개정을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당선인의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우긴다고 해서 될 수는 없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자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공무원이 될 자로 공무원에 준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또 법리적 의견이 맞붙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의 입장이 아니,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도 얘기했는데 꼭 예. 나와서 따지시고. 예.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예. 그 일단 대통령 당선인이시고 내일 취임식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누가 민간인으로 여기겠습니까? 법적으로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분을 민간인으로 여기기가 어려울 거고 공관위에서 누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로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법적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이준석 대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김영선이 해줘라. 육성이 나온 것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건 임기 시작 바로 직전에 대통령 당선인이 힘이 제일 세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죠. 예, 그거는 뭐 예, 법리적인 판단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명태균 씨 추가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이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심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들통이 날까 봐 전전긍긍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서고 우리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기라. 자, 김보엽, 이준우 위원께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공천이다.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주장.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내는 본인의 육성 증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의 육성이 나오면 더 확실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명태균이잖아요. 예. 이게 2022년 7월 얘기고 그 전전긍긍을 최근까지 하고 있다는 게 조국혁신당으로 들어온 제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건희 씨가 역술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신의 운명에 관해서 최근에 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의 핵심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술인인데 네. 선생님 저 감방 가나요? 이렇게 누가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요? 예, 문자로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역술인한테요? 예. 근데 이전에도 김건희 씨는 이런 문자를 한두 명에게 보내지 않거든요. 자기가 관계를 맺거나 인연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두루 묻고 잘 맞추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이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 이 제보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희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공개할 수 아니요, 있으세요?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이 역술인의 이름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역술인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금 제보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면 예. 신빙성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지금 예. 단계로는 조국 혁신당에 그런 제보가 왔다. 왔다. 네. 사실 여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대통령실의 반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열어놓고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보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온다면 그것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죠. 오대영 라이브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힘이 있을 때는 뇌물을 받아도 혹은 주가 조작을 해도 이거 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빠지면 저 검찰이 언제 돌아설지 그것도 믿을 수 없고요.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특검이 통과되면 자기가 공천 개입한 이 문제가 드러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예. 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명태균 씨 저건 주장이잖아요. 어쨌든 본인은 직접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걸 이제 전언하는 형식으로 주장하는 건데 역시나 허세일까요? 저는요 방금 김건희 여사가 뭐 역술인한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내가 조만간 1심 선고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 나오는데 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까요? 주변에 많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역술인도 있을 거고 종교인도 있을 거고요.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동생도 있을 거고요. 예. 여러분 다 물어볼 수 있죠. 그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은요. 전문도 아니고요. 전전문입니다. 전전문에 대한 증거는 사실 효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여사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공관위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토한 거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서영주 그리고 김성현 위원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녹취 시점이 2022년 7월 나 말고 다 터졌잖아 사고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어떤 맥락으로 보이세요? 일단 뭐 제가 봐서는 현재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이 발언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쫄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언론에 다 터져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들어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검찰이 그걸 들을지 안 들을지는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방향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참 이게 뭐 길게는 보름도 안 가서 들통날 거짓말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를 제가 아는 바로도 김건희 여사의 녹취도 음성도 있을 것이고요. 대통령의 추가 나머지 육성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죠? 지금 전원의 전전원이다라는 말로 반복해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여러 가지 녹취 내용 중에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데리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동선들이 나오는 그런 또 녹취들도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할 일은 아까 우리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 얘기했듯이 겸허하게 다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꼼수를 써서 용산에서 자기를 살릴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 명태균 씨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 위원님. 저는 이 녹취들이 앞으로도 계속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관련 육성 부분도 나올 거고요. 김건희 여사 육성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에게 명태균 씨 같은 사람에게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을까? 왜 이런 관계를 맺었을까? 왜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았을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로 간에 했을 것 같고 이제 네. 국민들이 느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됐다. 왜냐면 명태균 씨가 이제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저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좀 미진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진짜 안 할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매듭을 좀 지어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녹취에 끌려다닐 건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요 나 말고 다 터졌잖아라고 말한 대상이 누군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이거든요. 김영선 의원과 대화 속에서 나 말고 다 터졌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랑 같이 가면은 안전하다. 걱정 마라. 김영선 의원과 계속 비즈니스 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수법이다. 허풍이다. 그렇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창원지검이 1시간 전쯤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김영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서 구속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이르면 14일 혹은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힐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